도내 카지노 업체가 관광진흥기금을 덜 내기 위해 호텔과 짜고 매출액을 누락시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산지 전자경매로 감귤이 좋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중도매인 참여가 부진하고 물량 확보가 어렵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정부 권한 이양과 행정체제 개편 등의 성과를 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 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제주 지역 카지노 업체들은 매출액의 10% 정도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경찰이 이 기금을 적게 내기 위해 호텔과 짜고 매출액을 누락한 혐의로 도내 한 카지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계 자본이 인수한 제주 시내 한 카지노. 지난해 신고한 매출액은 178억 원으로 12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12일 이 카지노와 호텔을 압수수색해 매출 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카지노 관련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우리는 저는 모르고 내사 그쪽에 이제 카지노 지금 따로 자기들 조사할 거니까. 경찰은 관광진흥기금을 덜 내기 위해 카지노가 지난 3년 동안 매출액 일부를 호텔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 숙박비로 카드 결제를 하고 카지노 칩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쓴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호텔은 외국인 손님이 늘어나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부상조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카지노 매출 누락에 대한 서류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호텔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8개 카지노의 전체 매출액은 2,090억 원. 중국 관광객 증가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 업계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감귤 산지 경매가 올해 처음 도입되면서 좋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붙여지는 감귤 물량이 적고 홍보 부족 등으로 중도매인의 참여도 저조해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에어룹의 감귤 유통센터. 자동 선과기로 당도와 산도를 측정한 뒤 19릭스 이상의 고품질 감귤만 선별해 산지 전자경매에 붙입니다. 이처럼 품질 좋은 감귤만 골라내놓기 때문에 좋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10kg 한 상자의 평균 가격은 15,400원으로 도매 시장보다 38% 높았습니다. 일단 상품이 균일화돼 있고요. 10브루스 이상 안정되게 들어와서 호응도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갖다 놓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산지 경매가 시작된 이후 거래된 감귤은 110톤. 올해 목표인 6,000톤에 2%도 안 됩니다. 유통센터에서는 까다로운 선별과 분류 작업을 거쳐야 하는 데다 기존 거래처에도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지 경매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그 규격별로 구분하고 나서 수량 파악한 후에 또다시 그거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또 재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등록된 중도매인은 6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하나로마트 관계자들이어서 사실상 농협끼리 사고 파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유통업계에 잘 알려진 빅3 물량이 많이 소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농협 첨가사업단 이쪽을 통해서 농협은 내년에 산지전자 경매 물량을 2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품질 감귤 확보와 중도매인의 참여 유도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연물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는 19,000년 전에 생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서 채취한 퇴적물의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지하 30m 지점은 19,000년 전에, 지하 16m 지점은 14,000년 전에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또 1차 조사에서 거미류와 지렁이류, 버섯류 등 신종 후보종과 한국 미기록종을 다수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 그동안 4천여 건이 넘는 권한을 이양받았고 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경찰단 출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낮은데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뜻이겠죠. 박주연 기자입니다. 미국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들자는 구상에서 시작된 제주 특별자치도. 2006년 출범된 뒤 10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중앙권한 4,500여 건이 이양됐지만 자치권 확보나 핵심 산업 육성이란 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자치 역량이 높아졌다는 답은 21.8%에 불과했습니다. 또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30.5%는 있었다. 21.2%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전 지역 면세화와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등은 형평성 문제로 가로막혀 있고 행정체제 개편의 효율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헌법적 지위를 얻는 것이 시급하며 조세자율권 확대와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 미래의 비전에 부합될 수 있는 우리 어떤 그 독특한 자치권이라든지 핵심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특례들을 미래 비전에 맞추어서 또 권한 이양과 함께 국가의 사무를 제주 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당시 용역에서 비용 편익 분석이 최근 기재부 용역 조사 결과보다 8배가 넘게 나온 것을 비롯해 정석공항 공역과 안개, 수산동굴 등의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 주변의 올레 코스가 일시 통제됩니다. 제주도는 구자와 파돌이 철새 도래지가 포함된 21코스를 AI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조리 철새 도래지 인근 2코스와 한경면 용수리 철새 도래지 인근 13코스는 임시 우회로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다행히 주말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 속에 모처럼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산간 지역으로는 그동안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온화한 초겨울 날씨가 예상되고요.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4도에서 5도, 낮 기온은 11도 내외로 한낮에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5도 내외로 출발하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제9차 촛불 집회가 내일 오후 5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이번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3분 발언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과 거리 행진 등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촛불 집회에 앞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평의회가 마련됩니다. 제주 4.3 평화 기념관의 전시물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보수 인사들이 제기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4 민사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 등 6명이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전시물이 설치됐다며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